안녕하세요. 생계형TV입니다. 오늘은 대기업 직장 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일부 오해와 환상을 좀 깨트리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기업 대졸공채로 입사해서 이제 딱 10년째 근무 중인데요. 어떤 분들은 대기업 10년차 정도면 다들 억대 연봉 받고 월급만으로도 충분히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저축도 해가면서 정년까지 보장되니까 입사만 하면 노후 걱정 없는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일단 연봉 얘기를 해보면 현실적으로 대기업 연봉이 동종 중소기업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높은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취업 준비하는 대부분의 분들도 대기업에 입사하고 싶어 하시는 거겠죠. 대기업에 입사하는 게 중소기업에 입사하는 것보다야 당연히 경쟁이 치열하고 빡세죠. 아무래도 스펙도 좀 더 볼 거고 시험도 보고 면접도 빡세게 보니까 그 경쟁을 뚫고 입사한 사람이 높은 연봉을 받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다들 억소리 나는 연봉을 받고 성과급을 몇백 프로씩 받고 그렇지는 못하다는 거죠. 대기업도 대기업 나름이고 대기업 내에서도 업종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크죠. 우리나라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에 다닌다고 해서 다들 연봉도 억씩 받고 보너스로 몇 천씩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일부 잘 나가는 반도체나 휴대폰 이런 부문이나 그렇지 성과급을 거의 못 받는 삼성전자 직원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회사 내에서도 편차가 엄청 큰데 대기업이라고 그냥 싸잡아서 높은 연봉을 기대하는 건 일단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뉴스에서 대기업의 직장인 연봉 이런 걸 얘기할 때는 그냥 업종 구분 없이 임원, 직원 할 거 없이 평균이라는 걸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적절한 예시일진 모르겠지만 국가대표 축구 선수의 평균 연봉 이런 걸 얘기할 때 국가대표 축구 선수니까 당연히 좋은 실력에 괜찮은 팀에서 뛰고 있을 테니까 연봉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높겠죠. 근데 여기에 손흥민 선수, 이런 선수의 연봉을 합쳐서 평균을 내버리게 되면 다른 선수들도 굉장히 뻥튀기 된 엄청난 고액 연봉을 다들 받는 것처럼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대기업의 초고위직 임원 중에는 손흥민보다도 더 높은 연봉을 받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평균이라는 수치는 되게 의미 없는 수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막 취업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입사한 후배를 통해서 연봉을 들어보니까 한 4천만 원 초중반쯤 1년차 연봉으로 책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회초년생 치고는 굉장히 높은 연봉인 건 맞아요. 근데 4,500만 원이라고 하고 이걸 12개월에 나눠서 받으면 월 375만 원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350만 원은 월급으로 들어오겠구나 하겠지만 현실은 세금 떼고 4대 보험 제외하고 인별로 공제되는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월 250에서 280만 원 정도가 통장에 실제로 찍히는 돈입니다. 현실적으로 정말 이 금액이 월급 통장에 찍혀요. 월급쟁이는 유리지갑이라고들 하죠. 소득 정보가 고스란히 국세청으로 넘어가고 세금을 줄여볼 수 있는 방법이 정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버는 족족 꼬박꼬박 세금, 준조세 떼이고 나면 실제로 손에 쥐게 되는 돈은 내가 기대했던 수준에는 전혀 미치지를 못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중소기업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의 금액을 받는 건 맞지만 대기업에 다닌다고 해서 삶의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지거나 월급만으로 저축하고 집 사고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수준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 시내 아파트 중위 가격이 8억 원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하죠. 규제 때문에 대출로 집 사는 것도 어려워지긴 했지만 무리해서 대출 받아서 어렵게 집을 장만하고 나면 평생 그 빚 갚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건 어차피 월급쟁이라고 하면 다들 비슷한 수준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업무 강도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빡셉니다. 이 업무 강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나온 군대가 제일 빡세다 이런 느낌이랑 비슷해서 뭔가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하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제가 입사했던 초기에는 정말 10시, 11시까지 야근하는 건 일상이었고 주 52시간 근무가 법적으로 정해진 지금은 컴퓨터를 이제 강제로 꺼버리는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서 많이 나아지기는 했는데
컴퓨터 끄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업무량이나 강도가 높은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확실한 건 회사가 높은 연봉을 주는 건 그 주는 돈보다는 분명히 더 많은 금액의 일을 시키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니죠. 많은 돈을 번다는 건 그만큼 힘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겁니다. 편하고 돈 많이 버는 일? 그런 건 없어요. 눈에 보이기에는 편하게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도 실제로 그 뒤에서 들어가는 노력이나 어려움, 스트레스 이런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또 그 안에서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일단 입사할 때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온 나름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또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게 회사에서는 고과라는 성적에 따라서 연봉을 올리기도 하고 심지어 깎기도 하도록 이제 교묘하게 잘 만들어 놨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승진이나 이런 돈과 연계돼서 치열하게 경쟁을 할 수밖에는 없는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구조로 잘 만들어 놨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컨트롤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통제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업무적인 노력들도 분명히 있지만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사내 정치나 연출에 의한 인사 이런 일들도 정말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는 대기업 회사 생활에서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기준은 보통 이제 임원이 되는 걸 말하는데 이 임원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입사하게 되는 동기들 예를 들어 150에서 200명이 있다. 그럼 그 중에 한 명이 될까 말까 한 게 이 임원입니다. 선배들 중에 이 임원이라는 거를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정말 개인의 삶은 다 포기하고 가정 팽개치고 회사에만 올인하던 그런 고참 선배들을 몇몇 봐왔는데 대부분은 임원 후보라는 이 희망 고문을 당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서 임원이 된다고 해도 삶의 질이 갑자기 엄청나게 크게 달라지느냐? 그것도 임원 나름이에요. 요새는 1, 2년 임원하다가 그냥 집에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임원을 할 거면 차라리 임원을 안 하고 그냥 직원으로 연봉이 깎이더라도 길게 일하는 게 오히려 나은 경우가 최근에는 실제로 발생합니다.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려면 임원 달고도 최소 5년 이상 전무까지는 가야 어느 정도 이 직장인으로서 월급쟁이로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수준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가 되려면 대기업에 입사한 500명 중에 1명? 이 정도 확률이 될까 싶기는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제 또래나 더 젊은 후배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굉장히 현실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업무를 물론 열심히 하면서도 나름대로 본인이 다른 살 길들을 찾고 재테크나 다른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일에 치이지 않고 이 경제적으로도 좀 독립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과 시도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내용들도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아끼고 나은 재테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로 얘기하는 것도 이제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요. 요즘 보면은 초등학생들의 꿈이 유튜버인 것도 어찌 보면은 약간 이런 현실들을 어른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횡설수설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결론은 월급쟁이는 대기업 아무리 큰 회사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 한계가 어느 정도는 좀 극명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렇게 월급쟁이 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본인 스스로가 뭔가 자신의 살 길을 찾아 나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저처럼 월급 받는 모든 직장인 여러분들이 좀 화이팅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